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과 뉴스와 신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 매일 읽으십니까? 베트남어로 읽으세요? 아니면 한국어로 읽으세요? 자, 루엔 선생님, 어떻게 신문 매일 읽으십니까? 예, 예전에 제가 종이로 된 신문을 많이 봤었는데요. 요즘은 너무 바빠서 그냥 이동하면서 인터넷 신문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옛날에는 종이 신문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 휴대전화나 아니면 태블릿 PC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뉴스와 신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0페이지 어휘입니다. 처음 살펴볼 어휘는 매체와 관련된 어휘인데요. 자, 여러분 신문 많이 읽지요? 예, 신문을 발행 주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가 있는데요. 일간지는 여러분이 보통 보는 신문입니다. 매일매일 나와요. 그럼 주간지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죠. 월간지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문은 이렇게 매체에 따라서 인쇄한 종이에 찍는 신문인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전자로 출판하는 신문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인쇄신문, 전자신문 또는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종이신문만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해서 휴대전화나 아니면 태블릿 PC로 아니면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인터넷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문 관련 어휘입니다. 자, 먼저 발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는데요. 발행이라는 것은 신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문과 잡지를 발행한다. 즉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주는 건 아니고 팔죠. 그죠? 정보를.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발행으로 발행을 한 사람을 우리가 발행인. 그 다음에 발행한 날짜가 있겠죠. 그거는 발행.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발행을 했습니까? 이거는 발행. 장소? 아니요. 발행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외에도 발행 무언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 지면입니다. 자, 지면은 이게 신문이나 이런 잡지들이 다 종이니까 종이에 나오는 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사가 많은 지면이니까 페이지죠. 그래서 많은 지면을 차지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문 기사는 신문에서 몇 번째 면에 나옵니까? 첫 번째 면이죠. 자, 1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면. 굉장히 표제도 크고요. 사진도 이렇게 크게 나오죠. 자,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 구독률인데요. 종이신문 구독률이 감소하고 있다. 왜? 인터넷 신문 때문에. 그래서 구독률, 그것을 사서 읽는 사람들. 요즘에는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는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반대는 인터넷 신문 구독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감소의 반대말은 증가죠. 자, 여기까지 신문 관련 어휘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기사 및 기자 관련 어휘입니다. 네. 자, 먼저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개 맞죠? 네, 그래서 이 6개의 정보를 모두 그 기사에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에 맞게 신문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정보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의 보도인데요. 신문 보도. 예를 들어서 좀 지난 이야기지만 몇 년 전에 싸이라는 한류 스타가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 기사가 났는데요. 그런 싸이에 대한 신문 보도를 인터넷에서 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특종과 취재인데요. 특종은 특별히 대단한 기사, 특별히
재미있는 기사,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런 기사를 우리가 특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취재는 그러한 정보, 그렇죠?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얻는 과정을 취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종 취재에 나섰다, 뭐 이런 단어들, 어디에 나서다, 취재를 하러 나가다, 뭐 이런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휘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배운 어휘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Vâng, sau đây chúng ta sẽ sử dụng những từ vựng và chúng ta thực hiện việc làm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chúng ta sẽ sử dụng cái chữ ilganji, có nghĩa là tờ báo ra hàng ngày, mình có thể dịch là nhật báo cũng được ạ. Tờ nhật báo được bán chạy nhất ở Việt Nam là gì nhỉ?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일간지는 뭘까요? Là 구독률, cái tỷ lệ mà người đọc. Để nâng cao tỷ lệ người đọc hay là tỷ lệ độc giả, có nhiều trường hợp nhà báo viết những cái nội dung mang tính rất là kích động, có những cái nội dung mang tính mình có thể gọi là giật gân ạ. 신문의 구독률을 올리기 위해서 기자들이 자극적인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구독률을 올리다. Bodo là một sự đưa tin. Việc đưa tin thời sự chính xác là nhiệm vụ của các cơ quan ngôn luận. 뉴스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들의 임무입니다. Vâng, trên đây là chúng ta vừa luyện tập một số các cái từ vựng. 자, 이어서 91쪽을 보십시오. 문법입니다. 자, 대화가 한 쌍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웃집에도 도둑이 들었다면서요? 네, 경찰을 불렀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대요. 자, 지금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자, 안타깝죠. 자, 이렇게 무엇 하고 말았대요, 무엇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안타까움, 무엇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안타까움. 자,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네, 이렇게 쓰죠. 다음 문장에서도 보면 소파에 앉아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고 말았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잠이 들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고 싶지 않았는데 자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타까움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저는 다음 시험에서는 꼭 1등하고 말겠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느낌은 없죠. 자, 이거 뭡니까? 꼭! 이걸 보세요. 꼭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다짐입니다. 자, 이렇게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아워버리다 이 경우에도 쓸 수가 있는데요. 1등 해 버리겠습니다. 1등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너는 꼭 성공하고 말겠다. 이 문장 괜찮을까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다짐을 합니까? 자,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뭐뭐 하고 말겠다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뭐 해버리겠다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말다를 살펴보았습니다.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Sau đây chúng ta sẽ dùng ngữ pháp cô malta để đặt câu các bạn nhé. Cô malta có hai ý nghĩa. Một là ý nghĩa là tiếc nuối cho một việc gì đó. Cuối cùng thì
dù đã luyện tập rất nhiều nhưng cuối cùng cũng bị trượt trong kỳ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vì môn viết. Như là bạn này đang thể hiện một cái sự tiếc nuối, đúng không ạ? 많이 연습했지만 결국 쓰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Tiếc nuối. Cuối cùng dù làm cái gì đó nhưng mà cuối cùng thì cũng bị như vậy. Nhưng mà nó lại có một cái nghĩa thứ hai nữa là một cái sự quyết tâm làm cái gì đó. Trong năm nay tôi quyết tâm sẽ luyện viết thật nhiều và thi đỗ trong kỳ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lần này. 올해 안으로 쓰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 꼭 합격하고 말겠습니다. Thì trên đây là hai nội dung của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말고, cô 말다. Cô 말다 thì như tôi vừa giải thích thì nó có hai nghĩa. Một là thể hiện sự nuối tiếc, hai là thể hiện một cái sự là quyết tâm. 자, 이어서 는다지요입니다. 예문 하나 볼까요? 제주도는 아주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여기서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사실이 맞나요? 맞지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짧게 아름답다 점프하고 지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안녕 집에 가세요. 그래서 아름답다지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난다지요. 무슨 뜻입니까? 예, 대통령이 이번 주에 유럽에 가요. 순방을 가요. 가서 방문합니다. 자, 그래서 떠난다지요. 떠난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이거 짧게 떠난다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들은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가 다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는 먼저 어떻게 씁니까? 예쁘다, 예쁘다지요 하고 물음표를 찍습니다. 그럼 반말은 어떻게 합니까? 예쁘다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좋아요 이때 좋다는 좋다지요. 자, 반말은 좋다지 뭐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 동사는 이렇게 가다 먹다 만들다 이런 게 있는데요. 가다는 가다지요 하면 안 돼요. 우리 간접화법 쓰는 것처럼 잠깐만요. 간다지요. 간다지요. 그 다음에 먹다는 먹는다. 그렇죠? 먹는다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다는 만들다지요? 아닙니다. 만들다는 우리가 만든다. 불규칙 동사입니다. 만든다지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는 이렇게 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는 어떻게 씁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실업률이 떨어졌다지요. 이렇게 떨어졌다, 떨어졌다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박 선생님은 지금은 아름다우시지만 옛날에는 귀여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귀여웠다지요.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 둘 다 아썼다지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명사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라지요 쓰면 됩니다. 토마토와 마늘 이런 것들이 세계 10대 건강 음식 중에 하나라지요. 케빈 씨는 호주 사람 이라지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 받침이 있으면 이라지요, 없으면 라지요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지요, 뭐 아썼다지요, 이라지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Vâng, bây giờ chúng ta sẽ luyện tập ngữ pháp Nindajiyo. Nindajiyo là nghe nói là, phải không? Chúng ta sẽ thử đặt câu với cái câu như thế này. Nghe nói là em đã đỗ cấp 4 kỳ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với điểm số rất cao, phải không?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의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지요. 했다지요 là 했다고 했죠. Là nghe nói là em đã đậu kỳ thi, em đã đỗ kỳ thi cấp 4 với điểm số cao, phải không? Còn trong trường hợp nếu mà là danh từ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radio, cũng với nghĩa là nghe nói là, phải không? Nghe nói ông Tổng thư ký Liên Hiệp Quốc là người Hàn Quốc, phải không?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사람이라죠.
자, 이번에는 93쪽 말하기입니다. 그럼 대화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뭐 뉴스나 신문을 보고 나서 친구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네, 저는 그러는 편인데요. 뭐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친구에게 전해주고 뭐 슬픈 소식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를 없애는 것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나서 대화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텔레비전 수신료에 대한 신문기사 봤어요? 네. 방송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를 없앤다지요? 그 소식에 국민들의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대요. 여론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한 계속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 거예요. 네, 대화 잘 들으셨나요? 먼저 여기 나온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를 없앤다. 네, 수신료, 즉 시청료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이용료를 내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보다 높이고 그 다음에 광고를 없앱니다. 여러분 광고 때문에 가끔 짜증날 때 있죠. 광고가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수신료가 올라가면 그건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죠. 여론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계속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여론, 국민들,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다. 잘 듣는 거죠. 이렇게 하고 듣는 거,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에 대한 신문기사 봤어요? 네, 방송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를 없앤다지요? 이렇게 들은 이야기, 그렇죠? 없앤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확인합니다. 그 소식에 국민들의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대요. 역시 들은 내용 있다고 들었어요. 있대요. 여론의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았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에 대한 신문기사 봤어요? 네. 방송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를 없앤다지요? 그 소식에 국민들의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대요. 여론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한 계속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상 잘 보셨나요? 두 번 보니까 어때요? 잘 이해하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기사를 보고 대화를 한번 여러분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먼저 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신문 기사가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올 하반기에는 신규 채용 규모가 3만 명으로 취업 시장이 나아진다. 자, 올 하반기는 아래이니까 가을과 겨울쯤, 상반기는 반대말인데요. 봄하고 여름, 그때를 상반기라고 합니다. 신규, 새로 신입사원을 뽑는 겁니다. 채용 규모가 3만 명으로 취업 시장이 좋아진다. 그래서 좋은 뉴스이네요. 기업 투자가 확대되어서 채용이 증가했다. 즉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채용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좋은 결과인데요.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 정부가 기업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즉 뒷받침해 주다는 지원하다이죠. 지원하다, 이거죠. 뒷받침하다. 여기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일시적인, 반대는 영원한, 즉 일시적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채용 증가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긴데요.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에 대한 신문 기사 봤어요?
그 소식에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서 채용이 증가했대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잘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넣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채용 규모가 3만 명으로 취업 시장이 나아진다지요. 나아진다지요. 자, 다음. 그 소식에 기업 투자가 확대되어서 채용 증가가 증가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정부가 기업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않는 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일시적인 채용 증가로 끝나고 말 거예요. 이렇게 되고 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Vâng, tiếp theo là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xem trang 101, phần đọc hiểu 2-2. Thì trong phần đọc hiểu này chúng ta sẽ đọc về một bài báo, nói về cái báo chí. 대중 매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gần đây thì như thế nào? Gần đây thì các cái kênh về thông tin nó đang dần dần rất là đa dạng. 신문의 유형도 cái loại hình của báo chí 기존 매체에서 벗어나 thường là thoát khỏi, ra khỏi cái gì đó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에서 벗어나, thoát khỏi, vượt khỏi ra các cái kênh cũ trước đây. 기존 là có sẵn trước đây.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Cái loại hình báo á, thì nó đã vượt qua, nó đã thoát ra khỏi những cái kênh mà trước đây và nó đã xuất hiện những cái loại hình mới. 1992년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năm 1992 khi mà Internet được 보급되다 có nghĩa là được đưa vào, được ứng dụng vào đời sống á, thì Internet 통한 뉴스 서비스가 thì cái dịch vụ tin tức thông qua Internet, dịch vụ tin tức thông qua Internet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Nó đã được phổ biến, bắt đầu trở nên phổ biến. 이렇게 신문은 báo như thế này. 크게, thường, 크게로 나누다. thường, 크게 나누다 là thường chia lớn ra hai loại thì chúng ta sẽ 크게 rồi cái gì đó, 로 나누다 để chia ra thành 기존의 인쇄 신문. một cái thứ nhất là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 신문으로 나눌 수 있고, người ta có thể chia cái báo như thế này ra thành hai loại. Thứ nhất là loại báo giấy giống như trước đây. Thứ hai là loại báo thông qua cái loại hình kênh mới, đó là Internet. Mình gọi là báo Internet hay là báo điện tử. 이 두 가지 유형의 신문들은 những cái báo mà theo hai cái loại hình như thế này. 또 여러 종류의 신문으로 나뉜다. thường mà chia ra cái gì đó thì hay dùng là 으로 hoặc là 로 나뉜다, 나누다. Bây giờ chúng ta sẽ tìm hiểu xem là hai cái loại hình này nó được chia ra đa dạng như thế nào. Trước hết là nói về trường hợp của báo giấy. Trường hợp của báo giấy thì có nhiều dạng. 발행 기간에 따라서. Hôm trước chúng ta học là 에 따라서, tùy theo cái thời gian mà nó phát hành. Thời hạn mà phát hành sẽ chia ra 일간지. 일간지 là nó phát hành hàng ngày, mình có thể dịch là nhật báo đó. Còn 주간지 hay là báo tuần. Tùy theo thời gian phát hành mà có thể chia ra là báo ngày hay là báo tuần. Rồi tiếp theo, tùy theo nội dung. Tùy vào nội dung mà có là 종합지. 전문적인 정보를 담는 전문지. Tùy theo nội dung mà sẽ có là báo tổng hợp. Ví dụ như báo Thanh niên hay Tuổi trẻ gì của chúng ta là báo tổng hợp, thời sự, kinh tế, văn hóa, đủ các cái thông tin thì chúng ta gọi là 종합지, là báo tổng hợp. 전문적인 정보를 담는 전문지 là cái báo mà báo chuyên đề. Chức nghĩa là, hoặc là ví dụ nghĩa là 경제신문이나 báo kinh tế, 스포츠신문 báo thể thao, hoặc là 생활정보신문 hoặc là những cái báo về thông tin cuộc sống vân vân. Các bạn thấy không? 나눌 수 있다, có thể chia ra thành nhiều loại như vậy. 그리고
배포되는 지역에 따라 dựa vào 배포 là phát là phát cái báo đó được lưu hành hoặc là được cấp phát ở đâu thì sẽ có là 전국지, có nghĩa là cái báo đó được phát được bán ở khắp cả nước, hoặc là 지방지, ví dụ như là báo của Hà Nội hoặc là báo của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지방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지에는 지역 신문 등이 있다. Ở báo ở địa phương thì nó có là 지역, nó gọi là 지역 신문 là báo ở địa phương. 또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는지에 따라서 tiếp theo hoặc là ngoài ra thì dựa vào cái việc là báo có phát miễn phí hay không thì chúng ta cũng sẽ chia ra là báo có phí hay là báo không có phí, báo có phí hay là báo miễn phí. Chúng ta vừa đọc xong cái trường hợp của cái báo giấy. Bây giờ chúng ta sẽ sang báo điện tử, báo internet. Rồi, internet 신문의 경우는 trong trường hợp của báo điện tử th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có thể chia ra thành 3 loại. 기존 인쇄 신문이라는 매체를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cái báo mà 기존 인쇄 신문이라는 매체를, cái kênh mà báo giấy trước đây á, nó chuyển đổi sang tin tức mà trên internet á, thì nó gọi là 언론사 종속형 인터넷 신문, là báo điện tử thuộc một cái công ty, 언론사 có nghĩa là một cái công ty ngôn luận, cái công ty báo nào đó, cái hãng báo nào đó. 그리고 và 이전년을 전후로 là trước và sau năm 2000 á, thì 일간지 형태의 자체 기사를 생산하고 고유한 뉴스를 제공하는 독립형 인터넷 신문들이 창간되면서 온라인 저널리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Và trước và sau năm 2000 á thì lại có cái hình thức báo là gọi là báo điện tử độc lập. Có nghĩa là họ cung cấp những cái thông tin riêng của công ty họ viết bài, nghĩa là trong mỗi công ty hàng ngày họ viết ra những cái tờ báo, những cái bài báo và được phát hành á, thì những cái hoạt động liên quan đến cái việc viết báo online nó đã được hoạt động chính thức. Và tiếp theo đến sau năm 2001 thì với cái cuộc khủng bố ngày 11 tháng 9 ở Mỹ á, thì ngoài những cái cuộc khủng bố ngày 11 tháng 9 ở Mỹ, 일련의 사건들로 뉴스 전달 중요성이 부각되자, nghĩa là cái sự quan trọng của cái việc truyền đạt những cái tin tức về những cái sự kiện xảy ra như là cuộc khủng bố ngày 11 tháng 9 ở Mỹ, thì cái tầm quan trọng của nó vừa được nêu lên á, internet portal site, có nghĩa là những cái trang web mà nó tổng hợp tin tức. 자사 웹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thì những cái tin tức đã được đưa lên trang web của công ty, 대폭 강화하다 là một cách nhiều, mở rộng ra thật là nhiều. 뉴스의 경쟁 주도권이 대형 포털 사이트로 전환되었다. Và sau đó thì cái quyền cạnh tranh chủ đạo thì nó về của tin tức nó lại thuộc về, nó sẽ đổi thành những cái trang web tổng hợp mà loại lớn. 이후 기존의 신문사 사이트의 방문자 수는, và những cái số người mà vào đọc những cái trang web báo của các cái báo trước đây á, thì 감소센 반면, thì 감소 là giảm xuống.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Còn những cái dịch vụ mà tin tức trên những cái trang web tổng hợp á, thì nó đang có cái xu thế 증가 추세 là cái xu thế nó gia tăng. Thì trên đây thì họ vừa giới thiệu 3 cái loại hình báo của cái báo mới. Nhưng mà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모두 인터넷 신문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는다. Nhưng mà tất cả những cái dịch vụ về thời sự ở trên các cái trang web tổng hợp á, thì người ta tất cả không gọi là báo điện tử. 언론법에서 정의하는 하는 바로는 theo cái nội dung mà ở trong cái luật về báo chí quy định á, định nghĩa đó, internet 신문은 thì cái báo điện tử, báo internet á, 온라인 사이트 기사를 편집하거나 기사를 생산하는 직원, cái nhân viên mà viết bài hoặc là biên tập báo online á, thì phải từ 3 người trở lên. Thứ nhất là phải có 3 người trở lên. Thứ hai nữa là 자체 생산 기사가 những cái tin bài mà được viết ở cái công ty đó, của cái hãng báo đó thì 기사량의 30%를 넘어야 한다. Cái tin bài đó phải vượt qua cái mức bài là 30%. 그래서 vì vậy nên là 요즘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두고 있다. Do vậy nên là gần đây ở những cái công ty mà có các cái trang web tổng hợp á, thì người ta cũng tuyển dụng những cái người là những cái nhà báo mà chuyên viết báo cho cái công ty của họ. Thì trên đây là chúng ta vừa đọc xong một cái bài liên quan đến những cái loại hình của báo. 자, 이번엔 102쪽 글쓰기입니다. 이번엔 어떤 글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무엇입니까? 통계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 신문을 보면 많은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기사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통계 결과를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통계 자료는 여러분 책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1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02쪽에 있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통계조사는 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가 유료화된다면 계속 이용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얻어서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먼저 여러분 교과서 102쪽에 오른쪽 도표를 보면 조사 시기,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내용, 그 결과가 어땠는지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썼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 시기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했는데요. 자, 조사 대상은 누구입니까? 미국 성인 남녀 2259명. 아우, 정확하네요. 자,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은 자주 즐겨 찾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유료화된다면, 즉 전에는 무료였는데 갑자기 유료로 바꾼다면 계속해서 그걸 이용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이제 모았겠죠. 자, 여기 이것을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글을 씁니다. 자,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9일까지 미국 성인 남녀 2259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아까 이 조사 대상이 나왔는데 무엇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아니면 뭐 조사했다, 조사한 어떤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쓸 텐데요.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유료화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에서,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한숨에 다 안 읽히는데요. 반응 조사에서, 그렇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여기 또 다음과 같은이 나왔으니까 아래 이제 결과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 결과는 이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찾을 것이다가 82%, 그 다음에 금액을 지불하고 계속 방문할 것이다, 이게 15%,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다가 3%. 자, 여기 보세요. 82%가 다른 사이트를 찾겠다. 누가 돈을 내고 그 사이트를 이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겠죠.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이렇게 글로 나타내는 것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책에는 없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말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넣습니다. 응답자의 82%는 현재 즐겨 찾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가 유료화될 경우 다른 사이트를 찾을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뭐뭐라고 대답했으며, 대답 대신에 우리가 다른 말로 응답,
예, 이렇게 응답이란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는 유료화 되더라도 금액을 지불하고 계속 해당 뉴스 사이트를 방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무엇 할 것이라고 또 대답했다, 응답했다, 또는 답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똑같은 단어만 쓰면 좀 심심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결과 분석 내용을 이제 적는데요. 자, 아직 잘 모르겠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죠. 자, 그러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 모르겠다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3%로 나타냈다. 아까는 몇 %는 이렇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뒤집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3% 이렇게 숫자를 뒤에 썼습니다. 3%로 나타났다. 예. 그래서 3%로 다른 말로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 알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밝혀졌다 아니면 조사됐다.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마디로 온라인 뉴스가 유료화된다면 그 뉴스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주류를 잃은 것이다. 주류는 가장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류를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의 전망이죠. 그래서 이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용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뭐 줄어들 것으로 뭐 예측된다. 뭐 전망이다. 뭐 이런 동사로 전망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전망으로 끝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쓴 것을 참고하여서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과 뉴스와 신문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신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루이엔 선생님께서 인터넷 신문을 자주 본다고 하셨는데요. 루이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그 인터넷 신문을 보면 굉장히 빨리 뉴스를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종이 신문으로 보면 제가 모르는 단어 아니면 제가 모르는 지식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뭐든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